그날도 새벽 3시였습니다. 배달이 골목은 숨을 죽였고 창문 밖 항만의 묵직한 저음만 들렸습니다.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본능처럼 깨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피하세요. 문틈 사이로 들린 청년의 속삭임은 제 73 인생을 두 동강 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발걸음 소리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새벽 3시에 모르는 사람이 피하라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방 불빛이 복도 바닥에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분명히 끄고 잤는데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쿵 하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무겁고 둔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누구 있어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가보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잤는데 말입니다. 창틀에는 흙이 묻은 손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건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복순 어르신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까 문을 두드린 사람입니다. 지금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세요. 1층 박상도 할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가디건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상도 할아버지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로 해양 안전봉사를 30년 하신 분입니다. 문을 두드리자 금세 나오셨습니다. 복순 씨, 이 새벽에 웬일이야? 할아버지,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뭔가 심상치 않구나. 할아버지 집 거실에 앉아 있으니 조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복순 어르신 강진우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20살 초반쯤 돼 보이는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강진호라는 청년은 의자에 앉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인천해양대 학생이면서 탐정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어르신과 관련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나와 관련된 대화요? 네. 누군가 어르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브로커들 말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보험 사기가 뭐야? 진호는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입니다. 요즘은 수법이 교묘해서 자연사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독을 쓰거나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런 일을 왜 저한테? 어르신 명의로 된 보험이 몇 개나 됩니까? 생각해보니 딸 주희가 최근에 여러 개 보험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셋인가? 넷인가 그래요. 딸이 해줬는데. 진호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요양원 얘기나 집 처분 얘기도 나왔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사위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재개발도 되니까 집을 팔고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박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들도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은 처음엔 달콤한 제안으로 접근하거든요. 보험금으로 빚 갚고 새 출발하자.
어머니도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면서 우리도 여유 있게 살자 이런 식으로요. 저는 며칠 전 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엄마도 요양원에서 친구들이랑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주위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오늘 밤에 행동에 나서려고 했던 건 분명합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오늘 밤 3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호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현행범으로요. 그래야 브로커들을 완전히 잡을 수 있고 어르신 가족들이 얼마나 깊이 관련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저는 박 할아버지 집에서 하루 더 지내고 내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진호는 동네 곳곳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젊으실 때 뭔 일을 하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생선 장사를 했지요. 새벽 3시면 벌써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가곤 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저는 문득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태극기를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50년 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박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복순씨, 우리가 도와줄 테니 힘내요. 이런 나쁜 놈들한테 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호가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와 마이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현관 근처와 안방, 그리고 제가 차고 다닐 핸드폰에도 녹음 앱을 깔아놨습니다. 어르신, 만약 위험해지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진호가 작은 비상 버튼을 줬습니다. 그럼 바로 파출소와 저한테 신호가 갑니다. 밤 10시쯤 딸 주희가 사위 민석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왜 집에 안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박 할아버지 댁에서 잤단다.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저희가 요양원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시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건강하단다. 주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근데 보험 서류 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혹시 실수로 잘못 적힌 게 있을까 봐서요. 무슨 서류? 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익자 변경하는 거랑 보험금 증액하는 거요. 어머니한테 더 좋게 해드리려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몇억 원이나 되고 수익자는 주희와 민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험금이 왜 이렇게 많아? 주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엄마 장례 비용이랑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 순간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잠깐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들렸습니다. 네, 지금 서명 받는 중이에요. 예, 내일 새벽에. 알겠습니다. 돌아온 민석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명을 좀 급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지? 주희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좋은 일인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내 딸이 이런 일에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속고 있는 걸까요? 주희야, 엄마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는 일 있니? 주희와 민석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 브로커 같은 사람들 말이야.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소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따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윤복순 씨 계시죠? 백미라입니다. 주희가 깜짝 놀라더니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미라 씨가 왜 여기에?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주희 씨, 민석 씨와 함께 일하는 백미라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함께 한다는 거죠? 백미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험 일이죠. 어르신 서명 다 하셨어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요. 백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일까지 처리 안 하면 모든 혜택이 날아갑니다. 무슨 혜택이요?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몇 억씩 되는 돈이에요. 어르신 명의로는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니까 가족들한테 미리 넘겨두시는 게 좋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왜 이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서명을 받으려고 할까요? 혹시 보험금을 노린 건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미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어르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우리 믿으시잖아요. 민석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뭔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두 사람 모두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미라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주희와 민석도 이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서명은 좀 더 생각해보고 할게요. 백미라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 새벽까지 서명 안 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비상 버튼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며칠 더 생각한다고 안 될 건 없죠. 백미라가 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세 사람이 나간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온답니다.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어르신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과 사이가 정말 어디까지 관련된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설치해준 녹음 장치들이 모두 작동하고 있었고 파출소에도 미리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2대인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열쇠 없이 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백미라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백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백미라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주희와 민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과 사이는 어디 있죠?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르신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해서요. 백미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명 가져오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하셔야죠. 시간이 다 됐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며칠 더 생각해 보면 안 되나요? 백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계속 계시면 우리가 곤란해져요. 무슨 뜻이죠? 주희 씨, 민석 씨가 우리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어르신이 편안하게 가시면 보험금으로 모든 게 해결돼요. 주희 씨네도 빚에서 벗어나고 우리도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편안하게 간다는 게 나를 죽인다는 뜻인가요? 백미라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요즘은 방법이 좋아져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시면 그냥 잠들듯이 가세요. 아프지도 않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일 하는 걸 알고 있나요? 처음엔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주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주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민석도 들어왔는데 둘 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주희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백미라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들어와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심해요. 돈은 다른 방법으로 갚을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당신들이 빚진 게 얼마인지 알아요? 2억이에요. 어떻게 갚을 건데? 주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을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보험금을 노린 거구나.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보험 하나 더 드시라고 했을 뿐이었는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엄마를. 백미라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끝내죠.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약을 드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뭔데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다든지 가스가 샌다든지. 하지만 그럼 어르신이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희야, 너는 정말 엄마가 죽기를 바라니? 주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 우리 도망가요. 어디로?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올 텐데. 백미라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디로 가시든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고 뒤이어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백미라와 남자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백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여기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살인교사와 보험사기 시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백미라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우리는 그냥 상담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진우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됐습니다. 이걸 드시면 그냥 잠들듯이 가세요. 아프지도 않아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다든지. 백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동의하에 설치한 녹음 장치입니다. 합법이에요. 백미라와 남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백미라가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야. 하지만 가방에서 나온 독성 물질과 녹음된 대화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주희와 민석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정도까지 관련됐나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보험 하나 더 들라고 해서.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협박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네. 돈을 못 갚으면 우리 가족들한테 해코지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저는 주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주희야, 엄마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잖니. 하지만 여기나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거야. 우리 주희가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고생했구나. 진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전하세요. 백미라는 이미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어요. 어르신 사건으로 큰 조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뛰어오셨습니다. 복순 씨, 경찰차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괜찮아? 네, 할아버지. 다 잡혔어요. 박 할아버지가 진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복순 씨를 살려줬어. 진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래요. 요즘 노인분들을 노리는 보험 사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나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오늘 잡힌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건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진우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진우야, 정말 고마웠어. 너 같은 청년이 있어서 이 동네가 안전하구나.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르신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시니어 안전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어르신 같은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서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보이스피싱이나 보험 사기 같은 걸 미리 예방하고 혹시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정보도 나누고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나 같은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건가? 물론이죠. 어르신이 오늘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가 있으면 충분해요. 주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일 같은데요. 엄마가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주시면.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질 것 같아요. 저는 서랍에서 작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50년 넘게 간직해온 그 태극기를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실 때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끼워줘. 해양안전봉사 경험도 있고 동네 사정도 잘 아니까. 진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배달이 시니어 탐정단 결성하는 건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길고 무서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동네에서 복순 할머니로 유명해졌습니다. 시니어 탐정단 활동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어르신 3분을 구해드렸고 의심스러운 보험 설계사 2명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주희와 민석은 법정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작은 가게를 차려서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백미라와 그 일당들은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와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탐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니어 탐정단과 계속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기술과 어르신들의 경험이 만나니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명탐정 박 영감님이라고 불립니다. 해양안전봉사 경험을 살려서 항만 지역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인터넷에 나온다며 하더군요. 진우가 저희 활동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뒀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니어 탐정단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으로 나가는 대신 동네 순찰을 나갑니다. 진우가 만들어준 시니어 안전지킴이 조끼를 입고 말입니다. 배달이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그날 새벽 3시의 무서운 경험이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나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정의감으로 무장한 시니어 탐정단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인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극기를 펄럭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작은 깃발이 이제는 동네를 지키는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아라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혹시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지켜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